죄송해요. 예, 제가 안 나가면 안 될 일이라서 그냥 포기하고 나갔어요. 예. y를 다음과 같이 잡을게요. 여기 그냥 p라고 할게요. p. 이렇게 해도 되죠? 예. 그러면 3분의 2 넣으면 3이고, 그죠? 예. 그리고 0 넣으면 0이다. 이 두 개 가지고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집어넣어 3이다. 이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0 넣으면 0이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 보이죠? 예. 나누면 p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p의 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3p분의 2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서 p를 구하시면 9분의 4이거나 3분의 4가 나오는데 9분의 4 안됩니다. 왜냐면 3분의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30p는 어차피 구하라는 게 G4니까 그냥 2점의 x좌표 즉 p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30p는 40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 아이씨, 자리 놓고 왔네.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36번. 그러니까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실수 a의 개수를 구하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우스 함수가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생각해봐. 가우스 함수는 언제 불연속이니? 어? 정수 위치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4x가 정수가 되는 위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거 6x의 가우스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이런 거 그런 위치에서 불연속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근데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불연속 함수를 다룰 때 불연속 위치를 이제 다 비교를 해보게 되잖아. 너무 빡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약간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끊을게요. 그래서 얘 불연속점을 찾고 얘 불연속점을 따로 찾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끼리 더하면 그럼 연속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가우스는 그게 안 될 텐데. 가우스와 불연속인 이유는 좌우 극한이 확실히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그게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해보긴 할 거예요. 해보긴 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나눠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눠서 봅시다. 그러면 gx라는 함수를 가우스 4x 마이너스 가우스 6x라고 해보죠. 자, 얘는 언제 불연속이라고? x는 4분의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리고 얘는 x는 6분의 정수에서 불연속이죠. 둘 중에 하나만 불연속이면 반드시 불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좌우 극한이 다르게 들어오고 또 하나는 똑같은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서 같은 값을 만들 수가 없죠. 맞잖아. 맞지 않니?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둘 다 불연속인 위치입니다. 이 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 4x가 불연속이고 가우스 6x가 연속이잖아? 그럼 반드시 불연속이야, 함수는. 왜냐면 얘는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고 얘는 똑같은 값이 들어오니까 다른 값에서 똑같은 값을 빼서 같은 값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언제 둘 다 불연속인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둘 다 불연속이에요? x는 2분의 정수꼴에서 동시에 불연속이죠. 왜냐면 2분의 정수는 4분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2분의 정수는 6분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의 정수꼴에서, 그죠? 4와 6의 최대 공약수를 분모에 놓은 겁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러면 G2분의 n을 구할 건데 G2분의 n은 함수값이면서 뭐예요? 우극한입니다. 가우스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G2분의 n은 얼마니? 2n 마이너스 3n. 이래서 마이너스 n이야. 뭘 확인해야 되냐면 x가 2분의 n의 좌측 접근할 때 gx를 확인해야 되거든. x가 2분의 n의 좌측 접근한다면 저게 2n의 좌측 접근하는 거죠. 2n의 좌측 접근하면 2n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3n의 좌측 접근하면 3n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이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x는 2분의 n에서 연속입니다.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자, 여기서 불연속점의 개수 좀 세볼까요? 4분의 n에서는 불연속이고 6분의 n에서는 연속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혹은 반대로 6분의 n에서는 불연속이고 4분의 n에서는 연속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차피 찾아놨기 때문에 그냥 4분의 n의 위치를 찾아봐요. a가 0과 5 사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n의 위치는 19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n의 위치는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29개 아니에요? 6, 5, 30이니까? 2분의 n의 위치는 몇 개입니까? 9개죠. 이 9개는 2번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쪽만 만족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총 30개의 불연속점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해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hx는 가우스 2분의 x 마이너스 가우스 4분의 x라고 하죠. 얘는 언제 불연속이에요? 얘는 존나 쉬워. 2하고 4에서 불연속이죠. 두 개밖에 없어. 그죠? 얘는 x는 4에서 불연속이죠.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겠니? 네. 그러면 실제로 둘 다 불연속이면 된다는 걸 위에서 확인했잖아. 확인할 필요 있겠니 없겠니? 없어. 그러면 이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연속점이 몇 개냐면 1개야. 이해됐어? 네. 그럼 답은 31이 유력하죠.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뭘 확인해봐야 되냐면 gx의 모든 불연속점이랑 이게 이제 겹치는 거 확인해봐야 돼. 겹쳐서 또 우연찮게 이 두 개를 더하면서 갑자기 연속이 될 수도 있잖아. 그 확인을 나중에 내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gx의 모든 불연속점은 2분의 n꼴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수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 4분의 n꼴인데 2분의 n꼴이 아닌 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 4분의 7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분의 n인데 2분의 n이 아닌 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4, 6분의 5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가 될 수 있냐고 내 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gx의 모든 불연속점에서 hx는 연속입니다.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연속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같은 이유로 hx의 불연속점인
걔는 하나밖에 없잖아. x는 2에서 gx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31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뭘 추가로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행위를 왜 하냐면 불연속점의 결이 너무 달라. 애당초에 4x나 6x는 그래프의 확대축도 전부 배웠죠. x축 방향으로 4분의 1배, 6분의 1배 한 거기 때문에 니네가 가우스의 원래 불연속균이라고 말하는 정수가 4분의 정수, 6분의 정수가 된 애들이고, 그 다음에 2분의 x나 4분의 x는 x축 방향으로 2배, 4배 확대한 거기 때문에 니네가 원래 생각하는 정수가 2배, 4배, 그러니까 짝수나 4의 배수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 위치의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하는 게 매우 타당합니다. 풀거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자세히 안 보고 와씨 뭐 4개나 봐야 돼? 이러면 바로 풀이를 포기하게 되지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찾아서 풀이하시면 그래도 괜찮다, 할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C로 가보죠. 몇 번이었나 아까? 149번. 아마 앞부분에 문제를 안 풀고 막 1등급 봤을 때만 대충 풀어온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풀어요. 알았죠? 앞에서도 질문이 한두 개 나올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받아드릴 테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무엇에 관한 힌트입니까? 최고창의 개수에 관한 힌트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fx가 x의 m제곱으로 시작한 내잖아. 그러면 f'x는 당연히 mx의 m-1제곱으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a가 곧 m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0으로 가는 극한은 누구에 대한 힌트라고요? 최저차항에 관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fx가 x의 m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bx의 n제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mx의 n-1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bnx의 n-1제곱으로 끝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bn이 9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이렇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당연히 최고차항이 최저차항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 B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그죠? 예. M이 어차피 A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기는 MB가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야. 맞니? A는 M이니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n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bn이 9다에서 n 대신에 m을 집어넣으면 mb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크거나 같은 걸 대신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a, b가 3차 함수란 말은 a와 m이 3으로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얘도 참이 되겠네요. 모두 참이 됩니다. 넘어가 되겠죠? 150번 보겠습니다. 150번은 다신 지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입니다. 존나 개 싫어요 저도 풀기가. 근데 이게 무려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싫다고 안 풀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의 문제죠. 가끔 사설에서 이거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내주기도 하는데 개빡칩니다 진짜. 풀기가 너무 싫어요. 자 봐봐요.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해보면 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표현 이거 5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다음 시그마 성립한다. 그럼 실제로 시그 몇 개 준 겁니까? 5개 준 겁니다. 그냥 깝깝하게 천원만 보지 말고 5개 쓰라고 했어요. 인수하는 잉크가 아까워서 저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5개씩을 압축해서 적어 놓으면 문제 풀이의 방향을 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쓰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저걸 펼쳐서 5개씩을 쓰면
문제풀이 방향이 더 쉽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겠잖아. 당연히 펼쳐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1은 F1 곱하기 F2군.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식은 F1 더하기 F2는 F2 곱하기 F3이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F3 곱하기 F4고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는 F4 곱하기 F5입니다. 아 힘들다. 마지막으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는 F5 곱하기 F6입니다.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은 양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지? 친구 같지? 평균 변화에 관한 이야기 밑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변화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n은 3, 4일 때 양수가 아니다. 이러니까 3부터 이건 이 결론을 적어놓고 하자. F3이 F5보다는 크거나 같다잖아. 그 다음에 F4가 F6보다는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밑에 식에서 변변 빼보고 싶잖아. 수열 우리가 배웠는데, 그지? 네, 그러니까 F2는 F2 곱하기 F3 마이너스 F2D니까 뭐지? 두 개씩 건너뛰는 평균 변화가 나오는 느낌인데 저 위에 것도 3, 5, 4, 6 두 개씩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구해봐야겠다. 그러면 F3은 F3 곱하기 F4 마이너스 F2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F4는 F4 곱하기 F5 마이너스 F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F5는 좁다. F5 곱하기 F6 마이너스 F4 이게 되는 거고, 문제의 힌트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조건만 가지면 당신들은 뭐를 fx를 확정할 수 있을 거니까 f2분의 5를 구해서 걔가 이 여러 개를 분모에 깔고 있을 거니까 예쁜 답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네, 그냥 그런 얘기다. 저 0보다 작거나 같다 때문에 F4가 0이어야 되네요. 저 첫 번째 빨간 줄 있는 첫 번째 식 봐봐요. F4가 만약에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F5는 F3 더하기 2D잖아. 말이 안 되잖아. F3이 더 크다며. 더 크거나 같다며. 뭔 말인지 알겠지? 같은 이유로 F5도 0이 되겠네요.
그러면 F4는 F5는 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주려고 하겠지. 그래야 미정계수 좀 더 쉽게 확정하니까. 지금 4차함수니까 x축과의 교점을 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예. 그리고 F4와 F4가 5가 0이다 라고 하면 얘네가 0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변이 0 되는 거여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도 0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좋아요. 네. 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식으로 가보죠. 이제 이 식으로 가서 F3이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 첫 번째 F3이 0일 때부터 해봅시다. F3이 0일 때부터 해봐도 되겠니? F3이 사실 0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F3이 0이면 F4도 0이기 때문에 F2도 0이 되지 아니고 아닌가? F4 0이고 F3이 0이면 여기서 못 쓰는 건 어차피 0이라서 F3 0이 필요 없고, F3 0이면 F2는 마이너스 F1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죠? 예. 그러면 어차피 F1과 F3까지 모조리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4차함수가 인수 5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F3이 0인 순간 F2나 F1은 둘 다 0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0이 아닌 겁니다. 그럼 0이 아니니까 거의 대입해서 약분할 수 있죠. 맞잖아. 예, 약분하면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이때 F1은 마이너스 1이고 F2는 1이 되겠네. 그러니까 fx는 x-3, x-4, x-5.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잡고 연방을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든가. 2를 집어넣어 보면 1, 마1, 마2, 마3 앞에가 마6이 나오거든. 근데 1 나와야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나와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 a x-2 마이너스 6분의 1 괜찮지 않냐? 뭐 안 괜찮은 말고 지금 이거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f1은 마이너스 1이라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f1을 쓰면 마2, 마3, 마4니까 마이너스 23가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분의 1, 이게 마이너스 1이네요. 거지 같네. 24분의 1이고 a는 그러면 24분의 마이너스 24분의 5네요. 그죠? 네. 그럼 f2분의 5는 약간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8분의 5 마이너스 48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같죠? 네. 뭐 여튼 이렇게 집어넣어서 128 곱하기 f2분의 5를 계산하시면 얘가 아마 65 답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맞으니까 남은 계산 니네 확인해봐. 알았어? 네. 근데 F3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F3이 0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속이 편하지. 왜냐면 우리는 4차함수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절편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 F3이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3이 0인 걸 빠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실제 수능이었어요. F3이 0이라고 간주를 했어. 예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까? 0이 아닐 때 확인할까? 안 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왜냐면 어차피 999 이하의 어떤 답이 나오면 오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F3이 0이 아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F4가 F2 더하기 1이라는 소리니까 F4는 어차피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 됩니다. 그죠? 예. F2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 식에서 F2가 마이너스 1이니까 F1은 0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성립하려면 하나는 부호가 그대로 하나는 부호 반대로니까 F1은 0이에요. 그러면 F3이 1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것도 나쁘진 않다 사실은. 그죠? 왜냐면 F1이 0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절편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fx는 x-1, x-4, x-5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F3이 1이다 하시면 되겠죠? 맞잖아? 이제 F3은 2, 1, 2 마일 4냐? 4 A-6분의 1 이게 1이어야 되네요.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 12분의 5네요. 얘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되냐면 F6을 구해보잖아요. 6 5 10 10 곱하기 4 3분의 5 9분의 10 6분의 9 2분의 3 그러면 얘가 15 나오거든요. 그죠? 예. F6이 지금 15예요. F6이 15인데 F4는 F2 더하기 1 0이기 때문에 F6이 F4보다 더 큰 상태는 여기 유래되네요. 아, 빡세네 이거. 둘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그럴싸한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예전에 나라고 써있고 30이라고 써있잖아요. 나형 30번, 과거 나형 30번의 특징은 이제 이 30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나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 시간 잠 못 자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문제의 목표가 그래요. 왜냐면 수학 시간에 빨리 풀어놓고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면 아무래도 외국어 시간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두뇌 휴식을 취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가다성 문제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선택 과목으로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전엔 그랬다. 예전 나형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좀 잘하는 애들 100분 주면 2세트 풀고 200점 맞아요. 너무 충격이죠. 50분당 30문제씩을 풀고 200점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쉬웠어요. 예전 나형 난이도가. 그렇게 쉬웠다. 근데 그때는 가형도 소위 킬러라고 부르는 세 문제를 제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킬러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27문제를 40분 안에 풀고 킬러 3개를 문제당 20분씩 푸는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분 동안 3문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다. 그래서 과거 문제들이 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저런 게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1번을 보겠습니다. fx와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px와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뭐 확인해야 돼? 연속성 확인해야 되죠? 맞아요. 0에서 불연속이네요. 그죠? 2에서 연속입니다.
0에서 불연속인 이유가 좌우 칸이 달라서 불연속이죠. 그러면 곱의 연속성에 의해서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함수인 px의 0에서의 함수값인 p0은 0이어야 되죠. 참입니다. 그죠? 함수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뭐냐면 p'2 f2 더하기 f2 아니 p2 f'2가 존재하면 되거든. 괜찮아? 근데 아까 연속성 확인할 때 여기에서 얘 연속인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이거 극한으로 붙이더라도 어차피 좌우 똑같이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다항식이니까 미분 가능이어서 똑같은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 무시해도 돼요. 얘도 일정한 값이 들어오죠. 그럼 문제는 얘가 좌우 다른 값이 들어오냐? 다른 값이 들어오네요. 그죠? 그걸 통제하려면 얘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P가 0이구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디귿 말고는 딱히 판정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러면 P'X fx의 제곱 더하기 px 곱하기 2fx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맞잖아?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0하고 2일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x가 0일 때를 확인해 보죠. f0이요 불연속인데 제곱하면 일단 p0은 0이어야 돼. 연속 확인해야 되니까. 아까 이건 기억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fx의 제곱 0의 좌우에서 0이라서 의미가 없고 여기 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p0이 0일 거라서. 그럼 이제 여기만 확인하면 되거든? 맞아? 근데 얘 좌우 미분계수를 보면 미분계수가 아니지. 이 fx의 제곱이니까 이거 좌우에서의 극한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제곱해봐야 같아지지가 않거든? 그럼 이걸 또 통제하려면 P'0이 0이어야 돼. 그래서 x의 제곱 인수로 가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확인했죠? 네. 두 번째 x는 2일 때를 볼까요? x가 2라고 하면 x는 2에서 저 함수는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할까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뭘 봐야 되냐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확인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P2가 0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얘의 값은 0이 아닌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러면 성립해요. 다른 어떤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인수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인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시작이 알겠어? 아니, 니은에서 x가 0일 때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x가 0일 때는 왜 확인 안 하냐고? 얘가 p2가 0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2일 때 가지고 확인하겠지. 0일 때 확인해 봤어? 네, 근데 몰라가지고 0일 때 한번 해볼게요. 니은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 얘기이기 때문에 P'0, F0 더하기 P0, F'0도 존재해야 맞겠지. 당연히 예, 존재해야 맞는데 0의 좌우에서의 극한이 다르니까 뭐 그건 얘가 0일 때 처리하면 되고 좌우에서의 미분계수 다르니까 얘가 0일 때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x제곱 인수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px가? 그럼 미분 가능해지죠. 근데 사실 이걸 딱히 판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물어본 게 p2가 0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p0이 0이고 p'0은 0이다 이런 보기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러진 않았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같냐면 잘 보면 p0이 0이고 p'0이 0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거 엄밀히 말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피한 거야 지금.
문제 어렵게 안 만들려고. 왜냐면 얘는 좌우에서 0하고 얼마냐? 마일 들어오거든요. 얘는 좌우에서 1하고 2 들어와요. 그럼 얘들이 0이 아니어도 A, B 이런 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연립 방식 잘 풀어서 같게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제 왼쪽은 0이니까 의미가 없고 B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아니 마이너스 A하고 이게 아니네. B는 0이 아니다가 아니고 좌극한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좌를 집어넣으면 이게 B죠. 이게 우극한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A 그리고 우극한을 집어넣은 2B 이렇게 일치하면 되거든? 즉 A는 B이기만 해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0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 맞게 한 거니? 0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맞죠? 예.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 그래요. 예. A는 B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보기를 만들어 놓고 Px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 그럼 틀린 보기가 되는 거야. 그냥 P0하고 P'0이 같다는 말은 상수항하고 일차항의 개수만 같은 다항함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미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내가 그런 얘기 이제 한 적 있죠. 실제로. 보통은 여기가 의미 없게 만들거나 여기가 의미 없게 만들어요. 더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타당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문제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방금 확인한 것처럼 다 다른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걸 더하다 보니까 맞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물어봐. 보통 이렇게 피합니다. 얘가 지금 0을 안 물어보고 2를 물어본 이유가 나는 그거인 것 같아. 쉽게 해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건 미적분 가도 그렇거든요. 그 둘 다를 엮어서 판정하게 하는 보기는 진짜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없진 않아. 153번을 볼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더하기 x를 택하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2fx를 택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는 1개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는 2개다. 이게 봐봐요. 하나는 fx에다 x를 더하는 거고 하나는 2fx를 하는 거잖아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어? fx는 0일 때 이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fx는 0이라는 것은 뭐냐면 3차 함수의 무엇? x절편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x절편에서 이 짓을 할 건데 불연속인 실수 t가 하나밖에 안 된대. 그럼 교점이 하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 보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는 2개래. 그럼 미분 가능 점도 fx는 0에서밖에 발생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교점이 2개인데 둘 중에 하나는 접 하나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중근이 있고 단일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2를 보고 불연속점의 개수가 하나 감소했잖아. 지금 얘랑 얘를 붙여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잖아. fx가 0이고 x도 0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가 조건 해석하고 나 조건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 나 이걸 동시에 해석해야 돼요. 혹은 가, 나, 다 이걸 동시에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동시에 해석해서 가, 나에서 fx는 0인 x는 2개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는 2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단일근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확인해 보죠. 자, 이런 해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혹은 알파의 위치가 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대로 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0보다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x를 더하는 거죠. x를 더하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은 2배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그래프를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왜냐면 0을 포함한 충분히 좁은 공간에서 보면 연속인 건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하겠죠. 맞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불연속으로 끊어져 버리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더하기 x x는 t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는 2개다 0보다 크면 이때는 미분 가능한 실수가 하나인 것 같은데 2개가 아니라 그죠? 예. 그럼 그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알파의 위치에서 미분 가능이 돼버리죠. 지금 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럼 이거 아닌가 보네. 이걸로 하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합시다.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죠? 왜냐면 그러면 여기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여기가 불연속으로 끊어져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지점은 연속이긴 하거든? 근데 미분 불가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fx는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면 f-2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이게 마2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겠냐? 1도 되고 3도 되지 않아요? 그죠? 이 식으로만 보면 예. 근데 1이라고 하면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텐데요. 맞아? 예. 이때 f'0이 뭐야? 1이지. 와, 모양 보여? f'0 더하기 2라고 2f'0이잖아. 이때는 미분 가능이 돼버려. 와, 이게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f6은 6 곱하기 81 해서 486이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겠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자, 154번을 보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과 f3이 0이고 3차함수예요. 네. 1의 우측에서 f'0, x는 0인 원소의 개수는 1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프가 풀 공간을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지? 그래프가
1, 3 여기 있나 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y는 fx라고 하면 그죠? 예. 가 만족하죠? 나 만족하잖아요. 2대 우측의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 나를 만족하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인가 보다. 자, 그런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잖아. 뭐지? 지금 단일근 3개나 있잖아. 얼추 그린 그래프로. 근데 내가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단일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면 얘를 보고 무슨 생각해야 맞아요? 3개의 이중근이다 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 그러면 fa-x라는 방정식 근을 확인할 텐데 이렇게 확인할게요. 이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y축에 대칭시켜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근을.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근은 a-3 그리고 a-1 그리고 a-알파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알파, 1, 3 순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 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가 2고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fx는 k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gx는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이렇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죠? 물어보는 식의 꼬라지를 보면 k를 구할 필요 없다라고 써있죠. 왜냐면 위에는 g 하나 있고 밑에 f 2개 있으니까 k제곱이 약분되면서 나머지 필요 없잖아요.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고요. 답은 105입니다.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과제는 A, B, C 안 풀리는 학생들 풀어오시고 D를 추가로 낼 텐데 D는 꽤 어렵기 때문에 다 풀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문제 풀어보세요. 알았죠? 마치겠습니다.